어느 날 밤 도시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군화 소리가 포장도로를 울렸고 거대한 군용 차량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진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혁명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반란이라 불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쿠데타와 혁명, 그리고 최후의 순간. 쿠데타란 무엇인가? 쿠데타. 이는 한순간에 정권을 장악하는 가장 급진적인 방법입니다. 정권이 흔들릴 때, 경제가 무너질 때, 혹은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쿠데타는 어둠 속에서 준비됩니다. 쿠데타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쿠데타는 장기적인 계획과 조용한 동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실행이 결합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쿠데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99년 브리메르 쿠데타.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했지만 1799년 프랑스의 밤, 파리의 거리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혁명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왕은 처형되었고 혁명의 지도자들조차 서로를 배신하며 단두대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군대와 함께 등장하는 나폴레옹. 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명의 장교였지만 이제는 전장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공화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움직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군대는 의회로 진입했습니다. 의원들은 나폴레옹이 무력으로 의회를 점령할 줄은 몰랐고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결국 한순간에 총재정부는 붕괴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무소불위의 나폴레옹도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맙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의 야망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한 줌의 부하들과 함께 쓸쓸히 전장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섬에 갇힌 채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창밖을 바라보는 나폴레옹은 황제에서 유배자로, 이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5.16 군사정변.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 1960년 4.19 혁명 이후 혼란한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박정희는 1961년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용 트럭과 탱크가 서울로 이동합니다. 방송국을 점령한 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17년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주도한 대통령이지만 유신 독재로 변질되었고 결국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중정부장 김재규에게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군사반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후 혼란한 전국을 틈타 전두환과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군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자세히 봤듯이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들을 모두 체포하고 하나회가 정권을 나눠갔습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잔인하게 억압하였으나 1987년 대국민 6.29 선언을 하고 정권을 잡은 7년 후 옥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1995년 내란죄로 체포되는 전두환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1년 국민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그의 분골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묻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1969년 쿠데타. 1969년 리비아 젊은 군 장교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쿠데타 당일 군이 궁전을 포위하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잡습니다. 장기 독재를 유지하였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심해져갔고 결국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으로 시민들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더러운 하수구에서 초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리비아를 장악했던 독재자.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쿠데타는 쉽게 성공하지만 정권 유지가 더 어렵다. 쿠데타는 철저한 계획과 신속한 행동을 통해 단기간에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힘으로 잡은 권력은 언제든 또 다른 쿠데타나 반발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에서 본다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99년 브리메르 18일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지만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유배되었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5일 육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유신 독재가 강화되며 내부 불만이 쌓였고 결국 암살되었습니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하고 말았죠. 무아마르 카다피는 1969년 군사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장기 독재를 했지만 결국 아랍의 봄 혁명으로 시민들에게 처형되었지요. 사담 후세인은 1968년 이라크를 장악하고 강력한 독재를 유지했지만 미국의 침공 후 권력을 잃고 체포,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압적 통치는 언젠가 반발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경제 발전과 독재는 공존할 수 있는가? 많은 군사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독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일어나더라도 자유가 억압될 경우 결국 국민들의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학 산업 육성 등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유신 체제 강화로 인해 국민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X를 활용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했지만 6월 항쟁으로 정권이 붕괴됩니다. 카다피는 석유 경제로 리비아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독재와 억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후세인은 석유를 기반으로 이라크 경제를 키웠지만 잦은 전쟁과 독재 체제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었죠. 경제 발전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될 경우 결국 독재는 붕괴하고 맙니다. 결국 국민의 힘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국민의 힘이 가장 큽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도 국민들의 저항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군대와 무력을 앞세운 권력도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배울 것인가?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고 그 끝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쿠데타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들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잡은 권력은 또 다른 힘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어떤 정권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경제 발전이 있어도 독재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었더라도 정치적 자유가 없다면 결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이죠.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총과 군대는 권력을 잡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나폴레옹, 박정희, 전두환, 카다피, 후세인. 그들은 한때 권력을 손에 쥐었고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상 지식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